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2 6월 전국 연합평가 해설을 맡은 서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던 평가에 대한 총평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1부, 2부, 3부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2부 해설을 맡고 있어요. 자, 그런데 1부와 3부는 서영란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주실 거고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의논을 해서 오늘 총평은 선생님이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험 봤던 평가 어떤 거였냐면, 자, 우리는 오늘 6월이었죠. 자, 오늘은 시행 주간이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본 시험이었습니다. 자, 어땠나요? 3월에 비하여 그래요. 조금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3월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쉬웠다고 생각은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 범위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월에 봤던 시험 범위는 1학년 전 범위였습니다. 전체 범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범위들도 많았죠. 그쵸? 자, 그런데 오늘 봤던 시험은요, 수1에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고 났었을 텐데 그때 봤던 범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물론 한 달, 뭐 2달 사이에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났겠지만 물론 까먹은 부분도 있었을 거야. 자, 하지만 시험 범위가 작았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요하게 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준비할 때 8월 또 11월 모의고사의 범위를 보니까 어때요? 수1은 전 범위가 다 들어간다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수2도 약간의 범위들이 다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도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요. 아,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시험이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하더라도요. 자, 이래 범위가 좀 작았다. 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많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험의 문제 단원 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대단원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소단원들 쭉 보면요. 지수와 로그,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 또 막 이렇게 같이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원에 속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더 비중 있게 나왔던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구획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뭐 24점, 34점, 42점 이렇게 포함이 되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쌤이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그 문제들을 보면은 29번 지수와 로그에서 나왔구나. 자, 그 다음에 27번, 21번, 28번, 30번 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출제되었구나라는 거 한 번쯤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단원이 좀 부족했구나. 내신 때도 좀 어려웠었는데 모의고사에서도 좀 어려웠었구나.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요. 특히나 내신형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신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이번 모의고사가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자주 나왔던 빈출 유형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모의고사 기출 유형들 좀 많이 풀었던 학생들은요. 다소 쉽게 느꼈던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오답률 높았던 문제들 한 번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21번 문제였습니다. 자, 21번까지가 우리가 객관식 유형이에요. 대부분 이제 객관식 유형 중에서 20번, 21번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까 20번 문제까지를 그래도 수월하게 넘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어려워했더라고요. 자, 21번은요. 어떤 문제였냐면 지수함수와 삼각함수를 범위를 잘라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낸 후에 그 다음 교점을 살펴서 근해,
뭐 개수만 살피는 게 아니라 근의 합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들의 당연히 합도 달라지겠죠. 그걸 유추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항이었는데요.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관식 문항입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요. 22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는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뒤로 가면은 우리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7번 문항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물론 역함수뿐만이 아니라 평행 이동을 이용하는 문제도 같이 이제 섞여서 나왔거든요. 원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들 사이에 분명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의 길이들의 그 관계들, 식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들. 예, 물론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면요,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 속에서 좀 까다로운, 뭐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를 뭘로 정해야지 이 식이 좀 더 간단해진다던가 이런 스킬들이 좀 필요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식이 복잡해지면서 막혔던 그런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8번 문항. 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물론 요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 절대 암기 과목 아니다. 예, 맞죠. 하지만 개념을 익히고 난 후에, 우리가 원리를 알고 난 후에는 어느 정도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잖아. 자, 우리 사인 법칙 하면은 대변 대각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외접원이란다. 뭐 이런 성질들 나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읽자마자 나 사인 법칙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코사인 법칙. 세 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각 하나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나오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겠군 하는 생각이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 하면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두 개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문제도요 28번 둘 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29번은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한 집합의 원소 추론하기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고1 때 개념들이 섞여서 나오면서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실 집합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 원소 나열법 이러면은 좀 와닿는데 이걸 조건 제시법 근데 좀 어렵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좀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겁이 나서 중간에 멈추거나 조금 더 나열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쳐버려서 이 문제 해석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요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29번에 위치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겁이 나서 손을 못 댔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얘는 어쨌거나 문제 해석에 대한 거 표현 자체가 조금 익숙치 않게 나와 있다 보니 그리고 집합이라는 옛날 옛적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건들지 못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압도적으로 친구들이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은 문제는 역시 30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냥 읽기에는 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문항은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냥 이해를 해서 해결하고 이러는 것들은 할 만한데요. 추론을 해야 되는 것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 문제 조건 중에서 위배되는 것들을 제외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럼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가면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이건 저것 때문에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 그래프의 모양들을 상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물론 이걸 풀 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오래 걸렸고 헷갈리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와중에 미지수는 구해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우리는 미지수가 간결하게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막 A, B, C, D, E, F, G 하면 막 8개 나오는 미지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얼만큼 간결하게 미지수를 잘 잡아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딱 구해낼 수 있느냐까지 맞죠? 그렇게 해서 30번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했을 문제들입니다. 아주 어렵다 할 문제는요. 사실은 뭐 한 30번 정도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1등급 학생들은요. 그 한두 문제 정도까지는 힘들어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를 많이 힘들어 했을지 혼자서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아, 나는 여기까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나 4점은 좀 힘든 것 같아. 나는 3점에서도 만만한 문제까지는 풀 수 있는데 3점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는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100분 동안에 30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을 기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몇 번 안 되는 고등학교 시절에 몇 번 안 되는 기회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학교 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선생님들은 교실 대형을 맞춰 놓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준비를 해 놓지요. 그죠? 수능 보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실에 이 책상에 앉아서 오늘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과목들을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었을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교 급식에 나왔던 간식입니다. 보니까 시험 부셔라고 나왔는데요. 맞아요. 이 시험을 정말 부시도록 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3만큼 급하진 않죠. 그래도 여유가 좀 있고 그리고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이 문제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오늘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날, 수능 날, 그날 안 만나서 다행이고 오늘 만나서 오늘 한 번 더 볼 수 있음에 감사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있을 1부, 2부, 3부 강의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하면은 내식을 좀 더 간추려서 더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는 남은 1, 2, 3부 우리들 문제 쭉 한번 풀어가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 1부에서 만나요.